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옷을 입고 갔는데도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모자가 있는 옷이어서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왔는데, 근데 진짜 풍경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가시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가면은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거기 자주 산책 가는데, 거기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산 배경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물들어 있는 단풍들이 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진 찍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냥 뭐 옛날에는 막 책갈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예쁨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순간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행복을 진짜 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으면 이 햇볕이 나한테 이렇게 피부에 느껴졌을 때 그 따뜻한 느낌을 줬던 것, 이런 것도 되게 고맙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 구름 모양이 예뻤을 때,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예뻤을 때, 그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씩 이렇게 행복감들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평범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다고 느낀 건, 우리는 별일 없어서 되게 무료하고 심심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보내는 어떤 날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고, 또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별일 없이 이런 하루를 잘 보냈다, 이거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거를 바라거나 너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시선을 맞추고 거기에 남의 인생에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행복한 것,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예쁘고 명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이 뭔가 다 예쁘잖아요. 다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웃을 때 가장 예쁜 얼굴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장 나다운 매력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자꾸 집중을 하고 그런 내 매력과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자꾸 개발해 간다면 나만의 길,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향성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속도와 방향, 그리고 내가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시점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속도로 갈 수 있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우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감정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고 나와 마주보는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슬픈가, 화가 났는가,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는가, 행복한가, 즐거운가, 막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확인해 보고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하면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 주면서 나를 좀 안아주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작은 데서 행복을 발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데요. 나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을 때도 행복하고, 또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크게 아프지 않고
저랑 산책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강아지 다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고 또 좋아하는 동물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함께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그런 동물들이 나한테 주는 행복감들이 너무 크잖아요. 진짜 가족하기도 하고, 말은 못하지만 그 동물들도 지능이 있고, 또 이런 공감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 지능이 더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감정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동물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서적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사고하고 뭐 일을 처리하고 이런 뇌 작용이나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 입장으로 본다면 저는 제가 너무 어떤 슬픔에 빠졌을 때 진짜 누가 꼭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아무 말 안 하고 딱 10분만 꼭 안아주면 그 사람의 체온과 내 심장과 심장이 맞닿았을 때 그런 느낌으로 되게 편안하고 위로받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이런 직접적인 포옹이나 체온을 전하는 느낌도 너무 좋고, 또 뭐 가상의 공간에서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진짜 마음을 교류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면 가상으로도 얼마든지 포옹을 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가진 마음이나 어떤 에너지적인 그런 기운들은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쭉 일관성 있게 가는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맑은 영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내 성향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지치는 날도 있고, 뭐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거나 힘든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한 그런 시기나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욱이 올라올 때 용암처럼 폭발할 것 같은 이런 기분들을 느끼고 그런 적도 많이 있고, 실제로 폭발한 적도 있고 압력솥에 밥솥이 막 끓어서 폭발하듯이 그런 화상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한 적도 있고, 그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 내가 또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항상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 감정을 딱 터뜨려 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어떤 방법들로 평소에 우리가 좀 얘기들을 잘 하고, 또 내가 그런 폭발하는 감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심리적인 거리도 잘 조절하고 이러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점점 너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와 너무 다른 성향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저로 돌아왔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나,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내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나, 이렇게 예전에는 배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뭐 이제
뭔가 이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했다가 그런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가장 힘든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정신적인 면에서는 한번 죽었다고 느낄 만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오롯이 저 혼자가 돼서 자연으로 가서 자연을 보면서 치유를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행복해졌거든요. 막 300배도 하고 다리가 터질 듯이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행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도 자꾸 던졌고, 그리고 또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의 힘듦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보니까 힘든 건 너무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제가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하고 이러는 건 잘하는 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들 얘기 말은 안 했거든요. 부끄러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얼굴이 되게 잘 빨개지고 막 이래서 그냥 근데도 이상하게 친구들이 왔어요. 항상 저한테. 그래서 고민 다 들어주고 저는 편지를 써가지고 항상 친구들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듣는 경청의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내 장점이니까 이런 내 장점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하고 내가 가진 사랑들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부럽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살면서. 근데 친구들한테 사랑을 주고 이런 부분에 딱 그 어떤 서원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에 제동이 자꾸 걸리면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좋아, 해라. 내가 끝까지 가서 이거 뚫는다. 이런 오기가 생기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하거나 이런 거는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부당한 거 이런 거는 어렸을 때도 꼭 이렇게 그 전날 편지로 써가지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가서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런 성향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딱 그런 더 발현이 되는 시점을 만나면 이게 탁 나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진짜 막 우당탕당 거리고 감성적인 편인데 그거보다는 완전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딱 효율적인 거, 합리적인 거, 비논리적인 거 이런 거를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1, 2, 3 딱 해서 이렇게 딱딱 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정리된 답을 받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딱딱 해서 이렇게 하면 갈 것 같아. 직진 이렇게 이런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이런 성격이라 그런 부분을 되게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지 몰랐다가 제가 자꾸 저를 보니까 이런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구나. 그래서 안 맞는다고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를 좋아하고 뭐를 좀 불편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을 너무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솔직하게 오픈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면치레 이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잠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잠이고 아이들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친구고 어른들하고도 친구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구는 하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그냥 이런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랑해도 되지만 몸을 다치지 않으면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을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동화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강하게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랑해도 좋고 사랑에 책임이 따르니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 잠이면 사실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좀 섹시한 매력이 있어야 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인 매력도 좀 있어야 그게 오래 가고 그냥 단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섹시하기만 하다 하면 그냥 바보같이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섹시한 매력도 있고 지적인 매력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본능 위주로 돌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뇌를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러면 맨날 잠만 자고 이런 생활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남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측면으로 지적인 면도 채우고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본능적인 이런 삶으로 흘러가더라도 일적으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평생 잠만 자다가 어두운 방에서 계속 평생을 돈도 못 벌고 잠만 자다가 살아간다는 건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보상과 인생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섹시한 매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절제미가 오히려 필요하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여러분들도 막 그냥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섹시하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떠세요? 막 너무 막 배가 많이 나오고 막 몸이 너무 커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섹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푸근하다,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섹시해지고 싶거나 이런 매력을 갖고 싶다면 오히려 음식에 대한 절제 그리고 어떤 그런 잠도 너무 많이 잠으로만 자버리지 않고 그래도 이런 섹시미를 지키기 위해서 몸이 섹시한 것도 중요하고 뇌가 섹시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섹시함과 뇌의 섹시함을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더 운동을 더 해서 칼로리 소모를 더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질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좀 피하고 또 내 몸에 어떤 그런 사상 체질 이런 게 있다면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해주면서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냥 쉬쉬하면서 뒤에서 체면 차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뒤에서 소곤소곤 거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오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잠이 이렇게 만연해지고 이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람 중심인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잘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어리고 예쁜 친구들을 자꾸 잠이라는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잠을 자더라도 너무 피곤하지 않게 잠을 자는 시간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만들지 말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게 풍요롭게 가난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그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른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능 위주로만 흘러가 버리면 나도 그런 본능에 잠식당하고 살아가고 있고 나도 그런 누군가를 또 잠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과 마음을 자꾸 묵살하고 억누르지 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을 해도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많은 사랑을 주고 아낌없는 지원, 정서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지원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 솔루션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잠깐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생애 처음 콘서트를 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동안 너무 설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못 갔어요. 그게 직접 본인 확인이 돼야 되나 봐요. 근데 저는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있기도 했고 그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기엔 너무 조바심이 났어요. 제가 해야 될 공부도 있는데 막 많은 인원을 기다리기가 그래서 제가 또 안 들어가지니까 조바심이 나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해줬고 이제 동생이 자기 신분증도 보내줬고 인터넷으로 캡처를 해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본인 확인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사진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해서 2번을 거절을 당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로마의 법이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되게 배려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건 어차피 안 되니까 환급을 받아라. 15만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동생이 나중에 환급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거든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 팬들이 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갑자기 너무 추운 날이었고 소나기도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막 오들오들 춥고 사람들 막 오뎅 먹고 닭꼬치 먹고 떡볶이 먹고 추운 데서 막 자리가 또 충분하지도 않으니까 진짜 막 도로 같은 데 앉아있고 그러면서 버텼어요. 좋아하는 사람 보겠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팬들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런 배려가 전혀 안 됐다. 그리고 제가 말했는데 안 됐는데 전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사는 그냥 돈을 가져가겠죠. 30만 원 그 이상으로. 그렇지만 팬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불쾌한 마음이 드는데
또다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매하고 싶고 이렇게 재구매율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정말 불쾌한 느낌이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진짜로 이런 시스템들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긴 암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계속 유입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을 단절시키고 있는 아주 짧은 바보 같은 이런 시스템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 식당을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여러 곳들을 카페를 가거나 그랬을 때 정말로 친절하고 그런 가게는 오랫동안 남아요. 잔상으로. 그래서 그곳을 다시 갈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마음 자체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딱 어디를 가야지 하면 그때 너무 불쾌했어. 이면 교류하고 진짜 저는 막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농담의 그런 정도가, 수위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쾌하게 감정을 건드렸다면 신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좀 잘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면 안 가고 싶다. 그곳에 가려고 하면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과 손님으로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가, 또 손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무례한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너무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더 뱉으세요. 그렇게 뱉어서 사랑받겠어요? 그리고 막 코 푸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짖고 날려요. 더러워라. 더러운 사람 누가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바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멈칫해요. 너무 딱 타격이 가니까. 저는 되게 못된 사람한테는 되게 직선적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무례하게 한다는 건 저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주세요 라는 허용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제도 전철에서도 사적인 부분을 딱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얘기해줬어요.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가 나온 아저씨였거든요.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배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대부분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딱 지금 무례하신 거예요 이렇게 딱 스위치를 눌러주면 바로 자기 자책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다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대할 권리는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무례한 방법으로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침 뱉고 코 풀고 이러면서 다가가면 당연히 저거 뭐야 이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라던가 이거 사탕 하나 드세요, 초콜릿 하나 드세요, 이렇게 좀 예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으세요? 전자, 코 풀고 침 뱉고 다가간다. 2번 예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탕 하나를 준다.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으세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한테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상큼하게 웃고 예쁘게 인사하고 이러는 방법이 더 훨씬 매력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침 뱉고 그러면 정말로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왜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자꾸 하는가. 저는 이런 게 너무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침을 뱉는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코를 푸는가? 이런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 풀면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거 같아.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여자에 관심 받고 싶어서 고무줄 끊고 막 도망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고무줄 놀이를 열심히 하다가 고무줄을 끊어버리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얻지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지구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이라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또 이렇게 진짜 감정을 교류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몸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좀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이런 방법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도 좀 품격 있고 좀 예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로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하면 계속 보게 돼요. 관심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아는 전제하에서 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요. 아, 저 사람은 되게 제가 바른 생활 좋아하거든요. 좀 사람이 바르고 그리고 제가 막 웃고 장난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좀 밝은 사람 좋아해요. 밝고 마음도 좀 따뜻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럴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너무 많으니까 제 어떤 지적인 욕구들을 자꾸 채워줄 수 있는 저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 제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제가 저의 편견과 저의 오만함에서 갇혀있지 않고 더 사고력도 확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평생 배워야 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너무 예쁜 마음을 보내주셔서 항상 마음 깊이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데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정말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혈액순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좀 못나고 좀 어떤 슬픈 일을 겪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옆에 있어 주려고 하고 더 위로해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딱딱 이성적이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도 끊임없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계속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진짜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짜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열리고 딱 마음을 정하면 저는 직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직진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때는 진짜 온 마음을 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진입할 때까지의 마음을 정하는 건 어려워요. 모든 걸 다 살피거든요. 말하는 것, 마음가짐, 태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거든요. 표정이나 뭐 무의식적인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 밝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행복해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랑은 성향이 좀 맞아요. 그래서 좀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제가 편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해도 한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그때 막 되게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안아달라고. 원래 잘 안 부리거든요. 진짜 투정 잘 안 부리는 성격인데 진짜 제 마음을 무장해제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응석을 부려도 된다고 느낄 만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최근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구나. 내가 정말 의지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 어떤 많이 주고 많이 받고 막 이런 그런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주고받으며 내가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일에 지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이 소진되는 어떤 날에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정대로 잘 되지 않아서 울고 싶은 어떤 날에 나를 안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안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나만 안아달라고 보채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날 나만 안아달라고 보채면 이게 관계가 일방적이라서 상대방도 지치는 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빼앗기는 에너지가 되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만나면 아 진짜 기빨린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언어들만 뱉으니까 참 행복하지가 않다. 즐겁지가 않다. 저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맨날 아무런 얘기만 해. 대화의 주제가 재밌지가 않네. 대화의 주제가 흥미롭지가 않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자주 갖고 싶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럽게 말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제 마음 상태 내가 어떤 기분이 드나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살피는 것 이게 가장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어떤 진행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관과 또 내가 세우는 어떤 계획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그런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또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이니까 마무리도 잘 하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저녁은 다 드셨나? 아무튼 저녁도 드셨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시고 아직 안 드셨으면 또 맛있게 드시면서 이렇게 주무실 때는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좋은 아침의 기운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맨날 지각생이고 바보같이 부족한 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항상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각자 여러분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